옛날 강원도 사복골은 뱀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어느 이른 봄날 연분홍 산버지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아리따운 여인이 하인들과 함께 사복골로 들어섰습니다. 고을의 명문가 며느리인 월영 마님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가라명한 곳이 여기로구나. 헌데 여기서 어떻게 백화삼을 구한단 말이냐? 월영 마님은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복골의 약초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허나 산골길을 모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땅꾼 대보기가 마침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백화삼이 자란다 들었는데 혹 아시는가? 대복은 마님을 훑어보더니 퉁명스레 내뱉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오. 그딴 거 묻지 말고 이 사복골에서 냉큼 나가시구려. 발끈한 하인 하나가 당장이라도 나설 기세였지요. 허나 월영 마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째 이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무례를 범해서 미안하네. 부디 알려주면 좋겠네. 대복은 저 아래를 가리키며 대충 말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자라기는 하오. 허나 여긴 독사가 많으니 화를 입기 싫으면 빨리 떠나시오. 월영은 억지로 참으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알려주어서 고맙네. 월영 마님 일행은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지요. 멀찍이 서 대보기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을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는군. 땅꾼 대보기는 뱀을 잡기 위해 사복골 안쪽으로 향하였지요. 어느 순간 비명소리를 들었답니다. 대보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계곡의 커다란 바위 아래 이르렀을 때였지요.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마주쳤던 월영 마님이었습니다. 월영 마님은 뱀의 발목을 물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보기는 성큼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곳을 더듬기 시작하였지요.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어서 썩 물러나지 못할까? 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대보기는 거침없이 마님의 발목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독을 빨아내는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대보기의 숨이 마치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지요.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월영은 사내의 손길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퍼졌지요. 그러다 그만 대보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았지요. 향기로운 살냄새가 대복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눌러두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었지요. 월영은 권대감댁의 맏며느리였습니다. 허나 혼례는 기이하리만치 조용했지요. 신랑은 없었고 초래상과 붉은 비단만이 텅 빈 방 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집안의 빚 때문에 시집와서 서방 얼굴도 보지 못했으니. 월영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어진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권대감은 월영을 며느리가 아닌 제자처럼 대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약재를 가르쳤고 한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지요. 수만 번 편히 쉬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월영은 피폐해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권대감이 월영을 불렀습니다. 이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복골에서만 핀다는 백화삼을 구해오너라. 월영은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 몇을 데리고 깊은 사복골로 향하였던 것이지요. 사내란 것이 이렇게 단단했더냐. 헌데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인가? 월영은 자신의 발목을 물고 있는 사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온 몸속을 타고 퍼졌지요. 월영은 당황한 듯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지요. 둘의 눈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수다. 헌데 일어서려던 월영은 풀썩 쓰러졌지요.
독이 남아있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월영은 대꾸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어 산속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땅꾼 대복이라 하오. 마님은 어느 댁분이시오? 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랫마을 권대감댁 며느리 일세. 대복은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 권대감댁 말씀이시옵니까? 뭘 그리 놀라시는가? 권대감의 이름 정도는 들었을 걸세. 어쨌거나 이 어두운 산길에 혼자 계시면 아니 돼요. 제가 모시겠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괜찮네. 허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네. 큰일 날 말씀이요. 밤 되면 뱀이 더 많아진다오.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 사람이 살아있는 듯 살지를 못하니 마음이 숨을 못 쉬겠더군. 대복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면 이참에 내가 보쌈이라도 해갈까요? 대복은 월영을 번쩍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지요. 보쌈이라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 혹여 아버님이 아신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대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권대감이 알면 바로 죽은 목숨이지. 헌데 마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려. 대복이가 월영을 업고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초가 한 채였습니다. 정갈이 쓸린 마당과 가지런히 놓인 장작더미가 소소하지만 따뜻해 보였지요. 월영은 산 아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이런 풍경을 본다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신선이 되시겠소? 월영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간의 숨막히는 세월이 순식간에 떠올랐지요. 참으로 몸서리치는 나날이었습니다. 월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집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라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대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만 조용히 웃었지요. 이리하여 월영과 대복은 조심스러운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월영은 대복과 같은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대복은 금세 잠에 들었지만 월영은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지요. 도통 잠이 오지 않는구나. 낮에 발목을 입으로 물고 독을 빨아내던 사내. 그 거칠면서도 절박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월영의 숨이 점점 가빠졌지요.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월영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름조차 모를 감정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서야 동이 틀 무렵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답니다. 한편 권대감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복골에서 사라졌다고? 예. 아무리 찾아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땅꾼 하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요. 권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군. 대복이 그놈이 도망쳤을 땐 산통이 다 깨지는가 했더니 권대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월영이를 고른 것이 역시 정답이었구나. 대복이 그놈에게는 정말 맞춤한 그릇이지. 이제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권대감의 눈빛은 차디찼지요. 월영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대복은 이미 나가고 없었답니다. 월영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끝자락에는 약초밭이 있었지요. 밭에는 황기, 감초, 당귀 등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야? 초가 한 켠에는 작은 방이 붙어 있었지요. 안에는 어째 여인의 물건이 있었답니다. 월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아니 이게 다 뭘까? 대복이에게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방을 왜 열어본 것이요? 뒤에서 들려온 대복의 목소리에 월영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지요.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괜한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그 말에 대복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그 방엔 아무도 들지 않은 지 오래요. 그러나 월영의 눈빛이 냉랭해졌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물건을 저한테 어찌 쓰라 하십니까? 대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지요. 월영은 기분이 나빠져서 입꼬리를 삐죽거렸답니다. 그날 밤 월영과 대복은 각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어째 월영의 마음속은 낮보다 더 뜨거웠지요. 대복은 단 한 번도 나를 넘보지 않았지요. 며칠을 함께 지냈건만 눈길조차 주지 않다니. 월영은 대복의 등을 바라보며 괜스레 서운함을 삼켰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월영은 일찍 일어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는 오래된 제기함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뚜껑을 열자 곱게 접힌 종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홀레서양문? 월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랍니까? 붉은 봉투 안에는 월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말고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이 또 있는 걸까? 월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대복에게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복은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혼자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월영이 다가왔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월영의 조용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요. 모릅니다. 다만 대복의 목소리는 오래 묵은 무거운 비밀을 껴안고 있었지요. 월영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월영은 대복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혼인서양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대복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저는 권대감의 서자입니다. 월영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서방님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허나 권대감은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신랑 없는 혼례를 치르게 했단 말입니까? 나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소. 정말로 미안하오. 당신께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었구려. 월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월영, 미안하오. 서자의 피로 당신 삶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소. 월영은 대복의 품에서 엉엉 울었지요. 한편 권대감은 대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화삼을 구해올 사람이 오직 대복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서자면 서자답게 굴어야지. 도대체 어디 숨었단 말이냐. 백화삼을 구해오지 못하면 내 인삼전매가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권대감은 더 많은 사람을 풀어 마침내 사복골 근처까지 뒤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 산속 약초밭을 살피러 간 사이 월영은 물품을 구하려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그만 권대감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월영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마님을 찾으십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거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도 허사였습니다. 월영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붙잡혀 권대감댁으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노는구나. 대복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부부라니요? 대복이라는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년이 이리도 뻔뻔하다니 가히 통탄할 일이로구나. 권대감은 월영을 모질게 매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광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괘씸한 년, 그저 썩히는 수밖에 없다. 어서 대복이 놈을 찾아내거라. 예, 대감마님. 한편 약초를 판 돈으로 비녀를 하나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비녀가 곱기도 하구나. 부인도 필시 좋아할 것이야. 그나저나 오늘 밤은 또 어찌 참아야 하나. 그래도 서자의 핏줄을 대물림할 수는 없지. 대복은 비녀를 든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부인께 딱 어울리는 것을 찾았소. 헌데 월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 간 것이오? 대복이는 집 안팎을 서성이며 월영을 찾아 헤맸습니다. 허나 어디에도 월영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복은 초조함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어찌하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찾아봐야겠다. 대복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내려갔지요. 마침 신만이 두 사람과 마주쳤답니다. 자네, 권대감댁 얘기 들었는가? 밤마다 무슨 소리 난다더군? 여인네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들렸는가? 참으로 으시시하구먼. 얼마 전에 며느리도 사라졌다는데. 마님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말도 있다더군. 헌데 그 대감 집이니 누가 감히 확인이나 하겠는가? 참으로 괴이한 일이네. 대복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속이 끓어오른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대복이는 곧장 권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부인을 미끼 삼았구나. 그토록 멸시하는 나를 이제 와서 부려먹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대복은 아버지 권대감이 강제로 불법으로 약재를 거래하게 하고 월영까지 인질 삼는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요. 허나 월영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인이 위험하고 내가 나타나면 다시 이용을 당할 텐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대복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냈지요. 갓과 도포까지 걸쳐 입으니 위험 있는 양반이 되었지요. 부인, 내가 다시 바깥의 문을 들어서는 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당신을 지키려는 것이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대복은 기와집 대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니, 어찌 이곳에 오셨대요? 지가 두 번 다시 이 집에 오지 말라 하지 않았슈? 어서 나가셔요. 잘 있었는가? 이 집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이는 상구댁뿐이네. 어머니처럼 따르던 상구댁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그러셔요? 나도 알고 있다. 이제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내 반쪽을 찾아야 하니. 마님이 잡혀온 걸 아셨구먼요. 대감 마님은 마님을 족쇄 삼아 도련님 없는 혼례를 치르려 했던 거였. 구먼요. 상구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인은 어디에 있어? 광에 갇혀 있구먼요. 지는 아무리 찾아도 못 구하겠더이다. 알았소.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부인이 나오면 잘 보살펴 주시오. 맡겨만 주셔요. 그때였지요. 대복이 내 이놈. 집에 왔으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마당 한복판엔 화토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둘레에는 험상궂은 머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권대감은 툇마루 위 높은 자리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복은 고개를 들어 툇마루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권대감이 팔짱을 끼고 앉아 마치 제 사냥감을 보듯 비죽이 웃고 있었지요. 네가 살다 보니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전부 대감 덕분이지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권대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철이 들었단 말이지.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일만 해주면 될 것을. 도망까지 치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겠느냐. 대감께서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지요. 걱정 말거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대복의 미간에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갈 생각이나 하고 있거라. 유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벌써 그리 흥분을 하면 어쩌겠느냐. 권대감은 잠시 화토불을 바라보다 묵은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삼 전매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 그 많은 인삼을 내 손으로 독점했단 말이다. 허나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다. 조정에서도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필요하다. 사법골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백화삼을 구해 조정에 바쳐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 그 몫도 네가 해야지. 대보기의 두 눈은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부인을 감금하고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간악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이 다시 걸려든 것을 깨달았지요. 인간이 오래 살아야 권세도 오래 가는 법이다. 권대감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백화삼을 손에 넣어 이를 미끼로 조정의 대신들과 결탁할 심산이었지요. 헌데 백화삼은 아무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뿌리를 캐려면 깊은 사복골로 들어가 독사대를 뚫고 약초를 따야 했습니다. 그 길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 바로 대복의 어머니였지요. 네 모친은 고집이 심했다. 너는 다르길 빈다 대보가. 권대감은 그 비법을 얻기 위해 대복의 어미를 첩으로 들였지요. 허나 대복의 어머니는 그 비법을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대복에게만 귀띔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대감 손에 떠난 것이었습니까? 그거야 자업자득이었다. 진작에 내게 백화삼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면 일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야. 대복은 두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제 월영이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대복은 말없이 권대감을 따라 광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의 비밀문을 당기자 계단이 나타났지요. 그 안에서는 비릿하고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조심하거라. 여긴 아무나 들어와선 안 되는 곳이다. 내가 준비하라 했던 것 다 되었다더냐? 네, 대감마님. 지시하신 대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복의 눈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곧 한쪽 구석에서 월영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월영은 대복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이 어찌 이곳에 대감께서 날 미끼로 쓰려 한 겁니다. 당신을 잡기 위해 마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아니 올 수 있겠습니까? 날 싫어하신 줄 알았소이다.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어 피한 것뿐이지요. 월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대복은 다가가 조심스레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자, 이제 되었지 않느냐. 대복이 거기 앉거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이 남았구나. 이제 그만하고 길을 떠나자꾸나. 사복골까지 말이면 이틀이면 닿겠지. 대감 설마 백화삼을 찾기 위해 이 짓을 벌이신 것이요? 설마라니. 그 귀한 약초를 두고 무엇이었제. 백화삼을 찾을 수 있는 이는 너뿐이 아니냐. 그 약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들이 둥지처럼 엉킨 곳에 숨겨져 있지요. 잘못 들어갔다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곳이외다. 그걸 아는 내 놈이 있으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더냐. 죽기 싫으면 어서 출발하거라. 서방님, 가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부인을 그리 지키고 싶으면 길을 인도하거라. 그리하지 않으면 저녀는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대복은 이를 악물었지요. 권대감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약초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대보가. 역시 내 자식이라니까. 사복골은 오늘따라 더욱 어두웠지요. 일행은 산길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는 내내 월영은 눈에 핏발이 서도록 지쳐 있었지요. 발바닥은 터지고 손은 묶인 채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월영은 쓰러질 듯 말 듯 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멈추지 말거라.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월영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권대감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대복이 월영을 감싸듯 일으키자 대복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짝짓는 흉내를 내는 게냐? 대감, 부인을 다치게 하면 백화삼은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대복의 말에 권대감은 입을 다물었지요. 더는 월영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복골의 음습한 입구에 도착하자 권대감의 두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지요. 입꼬리엔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백화삼. 독사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굴곡진 바위 틈마다 검은 뱀들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살랑이는 기척에 맞춰 고개를 치켜들고 혀를 날름였지요. 험상궂은 권대감의 부하들은 그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졌고 한 산에는 칼자루를 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대감, 여긴 들어갔다가 목숨이. 이건 약초 찾으러 왔다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요. 그러나 권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장서라며 부하들을 재촉했답니다. 모두 따라 들어가거라. 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뵐 것이다. 그 말에 부하들은 눈빛을 주고 받았고 벌벌 떨며 사복골로 걸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더 나아가자 흰 바위 하나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바위는 마치 숨을 쉬듯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 아래 볕이 고이드는 틈, 바위 틈새마다 새하얀 열매를 단 산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 저것이 백화삼입니다. 죽은 사람도 깨운다는 전설의 약초지요. 권대감의 눈은 욕심으로 이글이글 타올랐지요. 얼굴은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잘했다 대복아. 허나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여봐라, 이 두 연놈들을 처리하거라. 네, 대감마님. 권대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 머슴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간악한 자 같으니 자기 혈육마저 저버릴 셈인가. 대복은 조용히 소매 속을 더듬었지요. 물러서시오. 대복은 소매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던졌습니다. 바로 사복골에서 잡아둔 독사였지요. 머슴들 모두 혼비백산에 뒷걸음쳤답니다. 뱀이다. 뱀. 아이고 대감님, 물렸습니다. 대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단숨에 월영의 손을 붙잡고는 냅다 달렸습니다. 뛰시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권대감은 피를 흘리는 부하들을 곁눈질로 흘겨봤을 뿐 도망치는 두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어차피 다시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저 백화삼이 먼저다. 권대감과 일당들은 백화삼이 자라는 바위 틈으로 몰려들었지요. 머슴 하나는 삽을 들고 바닥을 파헤쳤고 다른 자들은 허둥지둥 손으로 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뿌리 상하게 하지 말고. 대복은 월영의 손을 꼭 잡 바위 뒤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품 안에 월영을 안은 채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지요.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도망치지 않은 것이죠? 대복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더니 진흙을 집어 월영의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도 진흙을 바르기 시작했지요. 뱀은 눈이 아니라 열기로 사람을 찼소. 숨을 죽이고 체온을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이제 시작이오. 두 사람은 급히 손발까지 진흙을 발랐지요. 그리고는 꼭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백화삼이 내 것이 되었어. 권대감은 팔뚝만한 백화삼을 들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화삼은 신령스럽게도 새하얀 자태였지요. 이것이 바로 신선이 되게 한다는 백화삼이다.
그는 들고 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야? 길이가 장정 열은 합쳐야 닿을 거대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지요. 비늘은 밤하늘처럼 검고 눈은 불덩이처럼 붉었답니다. 저게 뭐요? 신령 뱀이요. 이 사복골을 지키는 주인이지요. 권대감은 그만 들고 있던 백화삼을 떨어뜨리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 썩 꺼지거라.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두 다리는 덜덜 떨렸지요. 험상궂은 머슴들마저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신령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권대감을 머리부터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사복골을 욕심으로 더럽힌 자의 최후였지요. 괴물이다. 사람 살려라. 놀란 머슴들이 산길을 향해 주랭랑쳤지요. 허나 어느새 독사떼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머슴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신령뱀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복골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대복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지요. 바위 틈에 떨어진 백화삼 한 뿌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그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반성을 하십시오. 대복은 월영의 손을 꼭 잡고는 말없이 초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대복은 백화삼을 깨끗이 씻어 곱게 다렸답니다. 진한 약탕이 완성되자 그 첫 잔을 월영에게 건넸지요. 뜨겁습니다. 천천히 마시시오. 월영은 그 물을 받아 마셨지요. 그러자 금세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몸에 있던 상처들도 마치 씻은 듯 하셨지요. 서방님도 한잔 하셔야지요. 대복은 고개를 저었지만 월영이 거듭 권하자 한 모금 삼켰습니다. 대복의 창백했던 안색에도 생기가 돌았지요. 잠시 후 대복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초는 아무 때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운을 품고 땅 위로 돋는 약초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나에게만 비법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셨소.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오. 월영은 말없이 대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서방님, 이젠 저랑 밤을 보내셔야지요. 물론이오. 어디 산삼 기운 덕 좀 봅시다. 대복이는 마침내 서자라는 아픔을 떨쳐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월영과 맺어졌습니다. 월영과 대복은 밤마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격렬하고 흥겨웠는지 그때만큼은 독사들도 자리를 피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사복골 깊은 곳에 정착하여 살았답니다. 세상의 시비도 탐욕도 끊긴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냈지요. 백화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었는지 두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하였고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